본말이 전도된 국정감사,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 반환점을 맞게 됩니다. 지난 4년을 총정리하며 19대 국회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증인 요구, 호통 막말, 망신 주기, 지역구 민원 요구까지 민망한 장면도 연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무리한 증인 요구는 국정감사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증인만 불러서 집중적인 감사를 펼쳐야 합니다. 국정과 별 관계가 없는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줄줄이 불러서 자리만 채우게 하고 제대로 된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합리적인 증인 채택 과정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차마 입에 올리기 민망한 행태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경찰청장에게 총기 사용법 시연을 요구하고 성희롱, 다시 읽겠습니다. 경찰청장에게 총기 사용법 시연을 요구하고 성희롱 의혹을 질타하면서 의원 자신이 오히려 성희롱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를 불러놓고는 자신의 지역구를 강조하고 지역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본말이 전도됐습니다.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본질은 흐려지고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줘야 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늘리고 국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국정감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선거구 획정, 농어촌 죽이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국회 정개특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를 246석에서 249석으로 정해 다음 달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역구 수를 246개로 유지할 경우 수도권은 9곳이 증가하게 되고 농어촌은 9곳이 감소하게 됩니다. 249개로 지역구를 늘리면 수도권은 10곳이 증가하고 농어촌 지역은 7곳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농어촌 의석을 최대한 지켜주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비현실적 안이 될 공산이 매우 큽니다. 이것은 헌재 판결에 따라 표의 등가성은 존중하되 지역 대표성은 희생되고 지역 균형 발전도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결국 농어촌 지역구 축소는 농어촌 지역구 죽이기이자 지방 죽이기가 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구 감소와 농어촌 지역 대표성과 균형 발전이란 또 다른 헌법적 가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유지되어야 하고
농어촌 선거구는 최대한 유지시켜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과거 15대 총선 때에도 헌재가 인구수 편차를 4대1 이내로 조정하라는 결정으로 비례대표 수를 대폭 줄여서 농어촌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야당의 뚜렷한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문재인 대표는 농어촌을 버리겠다는, 다시 읽겠습니다. 현재 야당의 뚜렷한 입장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문재인 대표는 농어촌을 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과 농어촌이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도 농어촌을 보듬으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요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앞부분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현재 야당의 뚜렷한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문재인 대표는 농어촌을 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농어촌이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도 농어촌을 보듬으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요체가 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는 이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는 비례대표제도의 취지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정계 특위와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기대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노동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노사정 대표와 청와대 오찬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노사정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와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 것은 노동개혁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합니다. 그러나 노동개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노사정이 모처럼 이룬 대타협을 단초로 국가 경제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공적인 노동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양보와 타협의 정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 처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야당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고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